입시를 보다 2026 입학 전형 시행계획 대학교들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대학교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주요 사항 혹은 이제 변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에 이제 광역화, 이른바 무전공, 아니면 이제 저희가 자유전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광역화 선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것도 학교당 추천 전형으로 모집을 할 거고, 정시에서 모집을 할 거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26 동국대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사항, 아니면 뭐 변경점이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시에서 이제 종합 전형이 통합이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동국대학교가 기본적으로는 두드림이라고 하는 이제 면접형 종합 전형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거 이외에 원래 두드림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따로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그냥 두드림이란 이름으로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갖고 그냥 모집을 하겠다. 교과 전형의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393명 모집을 했고, 내년에 10명이 늘어요. 그래서 403명 모집을 하는데, 자격 요건은 추천 인원 제한이 있어요. 8명이라는 추천 인원 제한이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반영하는 교과목이 무조건 10과목 이상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 석자 등급이 있는 게. 뭐 일반고 기준에서 이거 안 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이 조건을 왜 걸었느냐? 교과 반영 방식을 보시면, 동국대학교는 인문은 국수영사한, 자연은 국수영과한을 반영하는데,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1등급 10과목 있으면 만점이거든요. 1등급 10과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꽤 됩니다. 1등급이 10점이면은 2등급이 9.99예요. 학교에서 이제 점수로 환산하면 3등급이 9.98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에서 3등급의 간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0.02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종합전형 30%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교과가 더 중요하다. 85.4%를 우리 반영하고, 서류는 실질적인 반영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절반 정도인 14.6%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국에는 일단은 저는 일반고 기준에서는 10과목은 다 1등급 찍어 와라 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사고나 요런 케이스는 올 2등급을 찍어도 9.99니까 요 0.01이라고 하는 점수값을 분명히 역전할 수 있는 저 서류 정성평가에서의 영역들이 더 두드러질 수 있겠지만, 일반고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최소한 10과목에 1등급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2등급 극초 아니면 1등급 대부분이 후반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라 보는 게 맞아요. 일반고 기준에서는. 그럼 그런 친구들의 어떤 이 정성평가라고 하는 학업, 전공, 인성 영역이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갈 만큼.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는 게 전공 적합성 50%예요. 그러면 이걸로 만약에 올 1등급, 10과목의 1등급이 만점 받은 애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애들은 몇몇 종합전형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일반고 아니면은 솔직히 자사고 학생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면은 뭐 올 2등급, 뭐 이런 친구들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심하면 뭐 2등급, 3등급 섞인 애도 지원할 수 있겠죠. 8명 안에만 내가 들어가면. 근데 아마 일반고에서는 쉽지 않다. 저 8명 안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일반고 기준에서는 일단은 1등급짜리 10개가 있으면은 그때 동국대 추천 받아서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폭은 각 호에 따라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총점 기준입니다. 종합전형은 이제 두드림 전형으로 이제 내년에 통합이 돼요. 근데 올해까지는 원래 두드림 전형과 두드림 소프트웨어로 나눠져서 두드림 524명, 소프트웨어 64명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합쳐져서 600명으로 모집을 하게 된다. 전형 요소 기준에서는 올해나 내년에 똑같습니다. 1단계는 서류인데 모집 단위에 따라 2.5배수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4배수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뭐 3배수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 30% 반영 방식이고요.
서류 평가는 학업, 전공, 인성. 학업이 30, 전공이 50, 인성이 20%. 전공 적합성에서 전공 수학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교과 이수 당연히 들어갈 거고, 관련된 교과 성취도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냥 동국대가 전공 수학 역량이라고 부르는 거다. 여기에 이제 뭐 당연히 세특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 역량이 생각보다 전공 아니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교과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게 동국대의 어떤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면접평가 형태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30%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인성 사회성이 30%. 그리고 이제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면접 10분인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전형 취지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드림 전형의 취지에 맞는 학생이 지원을 했느냐.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인재상이라고 보셔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 아니면 우리 학부, 우리 학과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친구냐. 요거를 또 하나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전공 적합성 30%의 전형 취지 아니면 학부나 학과에 맞는 그 적합성 20%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전공 계열 연계가 50%에 가깝지 않느냐. 전공 적합 아니면 진로 적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국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요런 느낌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술 전형은 올해는 302명인데 내년에는 인원이 줄어요. 그래서 287명으로 15명 인원이 줄어듭니다. 전형은 논술 70에 학생부가 30% 반영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학생부에는 교과 20 그리고 출결 10%가 포함되어 있어요. 논술 유형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문계열은 국어, 사회, 한국사와 연계되는 지문이 나옵니다. 이제 세문학 나오는데 영어 지문 안 나옵니다. 영어 지문 없어요. 반대로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이죠. 그래서 세문학 대신 각 문항에 소문항 한두 개씩이 더 플러스되는 형태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논술 형태가 진행이 된다. 교과는 교과 전형과 동일합니다.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고 출결은 미인정이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미인정 3일 미만이면 미인정 결석 3일 미만이면 만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크게 출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요즘에 출결 이렇게 엉망인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출결 거의 다 만점이니까. 수능 최저가 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국대학교가 건국대도 마찬가지고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 아니면 학교장 추천 전형 이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굉장히 특이하죠. 대신 그 수능 최저를 어디다가 부여했느냐 지금 보고 계시는 논술 전형에 둘 다 수능 최저를 넣었죠. 건국대는 2합 5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걸어놨는데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 자연 컴퓨터는 2합 5 대신 이제 경찰 행정 2합 4 약학은 3합 4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걸려있다. 물론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중에 하나가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옵션들이 붙어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점이니까 논술 준비하는 친구 중에서 수능 최저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학폭은 감점 처리 형태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나 다군에서 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에서는 가군에 451명, 나군에 478명, 다군에 209명, 1138명 모집인데 내년에는 가군에 450, 나군에 476, 다군에 207에서 1133명 5명 정도 줄었어요. 전체적인 모집 군에서의 변경 사항이 없이 인원만 조금 조정된 거고 결국에는 2월 되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일반 정시 전형의 모집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큰 변동사항이 없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능 100% 전형이고 내년부터 학폭 반영이 된다. 수능 반영 영역이나 반영 비율에 대해서 일단 보시면은 이제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죠. 일단 인문 자연 그러니까
인문, 체육교육, 영화, 영상이라고 하는 그런 인문 계열 쪽의 반영 비율들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하고 컴퓨터 학부 두 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은 국어가 35%고 자연 계열하고 이제 컴퓨터 관련 학부, 여기에 이제 인문까지 포함된 컴퓨터 계열 학부는 수학이 35%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인문이 국어, 그다음에 자연 계열 아니면 컴퓨터 계열은 수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정도. 대신 이제 여기서 동국대를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오히려 가산점이에요. 선택 과목 기준은 이제 없어요. 무조건 어떤 과목을 봐도 다 상관이 없으니까. 다만 지원하는 어떤 계열에 맞춰서 내가 선택하는 과목에 대한 가산점들을 이제 부여하는데, 올해도 부여를 하는데 내년에도 부여합니다. 각각의 부여 방식을 보면은 주로 자연계열하고 컴퓨터학부가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 아니면 과학 탐구를 반영했을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표준 점수 혹은 변환 표준 점수에 3%씩 가산점을 줍니다. 과탐 두 과목을 보면은 각각 변환 표준 점수 3%에서 6%. 그러면 미적과 과탐 두 과목을 봤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9%의 가산점이 생길 수 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지원할 때 미적과 과탐을 보지 않고 학통과 만약에 사탐을 보는 경우에는 자연계열이 되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9%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동국대만큼은 자연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은 미적하고 꼭 과탐 두 과목 해서 지원하는 거를 훨씬 추천드린다. 오늘 동국대 편이었습니다. 이제 건국대하고 동국대 두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 두 학교는 일단은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점, 종합은 면접형이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에 이제 논술의 수능 최저가 걸려있다. 하지만 학교마다의 교과 반영 방식이나 서류평가 요소가 틀려요.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건국의 동국대를 지원할 때 되게 둘 다 지원 전략을 같이 포함시켜서 이제 쓰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장을 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 전형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면 하나만 붙거나 둘 다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건국대하고 동국대의 내년의 큰 틀에서의 이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해서 나하고 어떤 학교가 더 잘 맞는지 좀 판단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